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SB 토론서 사업결합, 공시, 영업권간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존의 강의와는 달리 ISB가 향후 제정하거나 개정할 기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한 토론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ISB는 2004년에 IFRS 3 사업결합 기준서를 발표한 이후 사후 이행 검토를 통해 해당 기준서가 ISB의 의도대로 실무에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사후 이행 검토에서 식별된 일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프로젝트의 일부로 2020년 3월 토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토론서의 목적은 기업이 취득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ISB는 이번 토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후이행 검토에서 식별된 IFRS 3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취득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점, 작성자들은 영업권 손상 검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일부는 영업권은 삼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관계, 브랜드 등 영업권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구분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SB는 이번 토론서를 통해 일련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 방안은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사업에 대한 주석 공시 개선입니다. 현행 IFRS 3 사업결합에서는 취득사업에 대한 후속성과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속성과 공시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사업결합의 주석 공시를 일부 고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권 회계 처리 개선입니다. ISB는 영업권 손상 검사는 현행을 유지하되 일부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형자산의 인식 범위에 대한 논의와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을 표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개선안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 개선에는 크게 두 항목이 있습니다. 기존에 요구하지 않았던 후속성과의 공시를 추가하는 공시 제한이 있고 기존 공시사항을 구체화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주석 공시를 제안하는 배경과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취득사업이 취득 이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ISB는 투자자들이 사업결합을 이해하고 경영자의 숙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성과 정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ISB는 사업결합을 한해 3가지, 취득의 전략적 이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지표를 공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후 기간에는 지표에 따른 성과평가를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후속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추가 공시가 필요한 대상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서 후속 성과가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ISB는 모든 중요한 사업결합은 후속 성과를 공시할 것을 고려했으나 취득이 잦은 기업에는 부담이 클 수 있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경영자, 여기서 경영자는 IFRS 8 영업 부분에서 정의하고 있는 최고 영업 의사결정자를 의미하는데 그 경영자에게 보고되는 수준의 사업결합만 후속 성과를 공시하도록 제안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취득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를 활용하므로 단순히 외부 보고 목적으로 별도의 정보를 생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취득 공시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한 해 경영자가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할 경우 취득의 전략적 이유, 목적, 관련 지표를 공시해야 하고 만일 경영자가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경영자가 사업결합을 추적 관찰하는 기간까지 후속 성과를 공시해야 하는데, 만일 사업결합을 한 해로부터 2년 안에 추적 관찰을 중지한다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2년 이후로는 추적 관찰을 중단하여도 추가적인 공시는 불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시를 통해 취득사업의 후속 성과 공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시는 토론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며 19년도 6월 CMAC GPF 정기회의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업 X는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는 기술 기반의 소비자 사업입니다. 기업 X의 사업 전략 중 하나는 사업 인수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업 G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X 전략 계획에 따라 기업 X는 18년도에 기업 G를 인수합니다. 사업 결합 이후 기업 G의 모바일 개발팀 외의 사업 부문은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결합이 이루어졌을 경우 취득자인 기업 X의 사업 결합을 한 해의 공시와 그 이후 년도의 공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 결합이 일어난 해의 기업 X의 주석 공시입니다. 토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취득한 해의 기업은 취득의 전략적 이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지표를 공시합니다. 첫 문단에는 기업 G의 인수가 기업 X의 사업 전략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업 결합의 목적을 공시했습니다. 사업 결합의 목적은 전략적 이유와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업 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목적과 관련된 지표 3가지를 공시했습니다. 기업 X의 19년도 후속 성과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년도에 설립한 2가지 목적이 달성됐는지 지표에 따른 성과 내용을 공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결합의 첫 번째 목적은 기업 G의 상품을 기업 X의 포트폴리오에 통합하여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지표 2가지는 모바일 게임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입니다. 19년도 현재 기업은 두 지표 중 매출 성장률 지표만 충족했음을 공시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ISB는 경영자가 취득 사업을 추적 관찰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후속 성과를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도에도 19년도와 같은 후속 성과 공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 사업에 대한 주석 공시 개선을 위해 ISB가 제시하는 두 번째 제안인 기존 공시사항 구체화입니다. 첫 번째, 현행 기준서에서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서에서는 질적 설명과 더불어 시너지의 금액, 원가, 실현될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너지를 정량화한 정보가 투자자들이 취득 가격에 포함된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현행 기준서에서는 취득 자산과 인수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이 현재 인식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서에서는 인수자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확정급의 연금부채는 항상 주요 종류별 인수부채로 분류하여 인식한 금액을 별도로 공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자들이 투하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사업의 성과에 대한 공시입니다. 현행 기준서에서는 취득일 이후 단기 연결포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 피취득자의 수익과 단기손익금액을 공시하고 또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 현재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과 단기손익을 공시해야 합니다. 토론서에서는 기존 단기손익 공시에서 취득 관련 거래원가와 통합원가 차감 전 영업손익으로 공시를 대체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자들이
취득사업의 영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론서의 두 번째 파트, 영업권 회계처리 개선에 대한 논의입니다. 영업권은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아 CGU 또는 CGU 집단의 일부로 영업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GU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 금액을 감액합니다. 이런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절차에 이해관계자들은 영업권의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고 손상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ISB는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를 개선시키는 방안. 두 번째, 영업권 상각 제도입 방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업권 손상검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개선입니다. ISB는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틀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유효성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ISB는 영업권 손상이 늦게 인식되는 이유를 분석했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경영자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금 흐름 추정치로 인한 것과 다른 자산과 같이 손상검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보호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다만 영업권 손상이 늦게 인식되는 것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상검사의 한계 때문입니다. 경영자의 불확실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손상검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수 가능의 추정치는 항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ISB는 이를 IFRS 기준서 개정이 아니라 감사인과 감독기구가 다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 특성상 직접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ISB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행 손상검사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ISB는 현행 손상검사의 유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영업권 상각을 재도입할 것을 고려합니다. 영업권 회계처리는 IC22에서 최초 상각을 허용했다가 IFRS 3 사업결합이 IC22를 대체하면서 상각에서 현행 손상검사만 하는 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ISB는 영업권 상각보다 손상검사 모형이 투자자들에게 더욱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상각을 중지했습니다. ISB는 수년간 영업권 상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업권은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소비성 자산이므로 영업권 상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권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어 소비성 자산이 아니며 따라서 상각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권의 상각 방법,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 등 여러 논점에 따라 견해가 갈립니다. 이번 토론서에서 ISB는 영업권 상각이 재무보고를 크게 개선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손상검사만 하는 모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영업권 상각제도는 과거부터 창반영이 팽팽한 이슈로 양측의 논리와 논거가 견고하므로 ISB는 이해관계자들이 영업권 상각제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 및 주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B는 현행 손상검사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 3가지 간소화 절차를 제안하며 첫 번째는 손상검사의 의무 건강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은 손상 징후가 없어도 매년 영업권 손상검사를 해야 합니다. 손상 징후가 없을 때 손상검사의 효익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행함에 따라 실무에서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SB는 영업권 손상검사를 매년 수행하라는 규정을 제거하여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검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가치 계산에서 제외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SB는 손상검사의 비용, 복잡성,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이러한 현금 흐름도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할인율과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용가치를 세전 현금 흐름과 세전 할인율을 사용해서 추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전 할인율을 관찰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실제 가치평가는 세후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ISB는 실무 관행에 부합하고자 세후 할인율과 세후 현금 흐름을 허용하는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론서의 세 번째 파트, 그 외의 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업권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간접적으로만 측정 가능하며 별도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SB는 영업권을 차감한 총 자본을 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총 자본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 영업권이 자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을 눈에 띄게 하고 영업권 금액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현행 기준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경우에는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 무형자산은 식별하기도 평가하기도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ISB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영업권과 포함하여 인식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의 인식 규정을 변경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후속 공시 부분과 두 번째 파트의 손상검사 간소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영업권을 차감한 총 자본의 표시가 토론서에서 제안하는 큰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토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깊은 논의는 기준원 홈페이지 의견 조회 섹션에서 토론서의 전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토론서의 국내 의견 수렴은 2020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토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추후 의견을 취합하여 ISB에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ISB 토론서 사업결합 공시 영업권 간 손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